엔비디아에 약간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전 세계 엔비디아 중심으로 AI 이렇게 모델 학습과 초론의 필수적인 고성능 GPU 시장을 장악하면 사실상 시장을 독점인데 제 방식대로 가는 게 아닌가를 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CPU에다가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놈을 갖다 해서 원칩으로 이렇게 두 개, 세 개, 다섯 개짜리 하나가 된다는 거죠. 전극도 각각이거나 하나의 전극에서 보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AI 칩으로 삼거나 좀 기판이 좀 떨어져 가지고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CPU를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 하거나 여기다가 SRAM 있잖아요. SRAM, D램을 결합해도 되고 SRAM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달아갖고 뭐 그 장난감처럼 생긴 그거 말고 고성능 플래시 를 달아가지고 그래서 SRAM 플래시, SRAM 플래시 저장까지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AI 칩으로 삼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이렇게 SSD 플래시 메모리 있잖아요. 그럼 SSD 플래시 디램 캐시가 조금해요. 근데 이게 컨트롤러에서 통제를 한단 말이에요. 플래시 메모리나 디램에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 만 개로 쪼개서 1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작은 조각 단위로 분산해서 저장하거나 그래서 다시 동시에 그 디램에 띄우려면 현재 플래시 메모리 디램 플래시 메모리 디램 플래시 디램 플래시 디램 플래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십 개나 수백 개 조합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하나가 미니 컴퓨터가 된다는 거예요. 전체 대장 프로그램이 노 낸드가 들어가서 대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각 미니 그 프로그램 플래시 메모리 내에 일정 구간은 삭제되지 않는 구간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각각의 특화된 일을 하거나 직렬 연산, 병렬 연산을 동시에 나눠서 처리하거나 다시 합산해내주는 기술을 쓴다. 동영상 한 개를 100개, 1000개, 만 개로 쪼개서 1년분 하면서 각각 틀린 곳에 저장했다 다시 합산해주고 하나의 플래시 메모리 안에서도 소프트웨어적으로 10개, 20개 구역으로 나눠서 겉으로는 한 놈이지만 40개짜리가 있을 수도 있다. 20개짜리. D램도 그렇고 CPU, GPU를 이렇게 만드시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하시면 통신칩, 어떤 칩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에 대해 소프트웨어적인 분할, 하드웨어적인 분할 여러 개가 하나인 기술을 CPU, GPU, D램이 이렇게 여러 개 하나의 대자리, 중자리, 후자리, 플로팅 게이트 같은 것도 대자리, 중자리 속도를 넣을 수 있다. 플로팅 게이트를 CPU, GPU, D램에다가도 놓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다. 지금 프로그램을 넣어놓거나 플래시 메모리를 같이 합쳐줘갖고 저장 구조를 가져가자. 그래서 아니면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배터리를 스마트폰 이거 컴퓨터 꺼도 거기서 공급이 돼갖고 D램이 계속 일을 하고 HDD, SSD 배터리에 달아가지고 이쪽으로 저장을 계속 하도록 이렇게 급한 저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급한 저장을 여기다 하고 플래시 메모리를 달아 D램 플래시 달아 이것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쪽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영상 10분짜리에다가 1분 단위로 쪼개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보거나 동시에 읽거나 아니면 10초 단위로 쪼개 동시에 읽거나 동시에 그러니까 저장을 작은 단위로 쪼개서 저장하거나 다시 블록에 띄운다는 거죠. D램에 그런 것도 동시에 읽어드리는 동시에 쓰는 이런 기술도 쓰거나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동시에 다른데 통신으로 보내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작은 조각 단위로. 그래서 이쪽으로 사실상 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원래는 이제 SSD 쪽으로 사실은 그렇게 되면 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SSD가 저장 횟수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저장 횟수가 한계가 있어서. 그래서 SSD 플러스 HDD가 결합 또는 플래시 메모리와 HDD가 결합된 제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다가 저장해 놓고 이렇게 그 중요한 저장은 HDD로 순차적으로 넘겨서 저장하는 HDD도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HDD가 겉으로는 한 면 여러 개가 한 면이 그래서 여기도 프로그램을 도와줘 보안 프로그램까지 해서 외부가 함부로 이렇게 정보를 집어넣지 못하도록 다운로드 업로드를 못하는 내 얼굴이 보여야지 내 다운로드 내 얼굴이 그런 가능한 그런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SS에게 이런 저장 구조에 있어서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아니면 아동 프로그램만 아동 계획에서 구성 프로그램 하나 넣으면 끝인데 네. 그래서 이게 보안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자체 내에서 이렇게 도서관처럼 HDD나 SS도 이렇게 일련 번호를 다 이렇게 파일에 매겨갖고 그렇게 구글처럼 이렇게 딱 누르면 키워드 누르면 관련된 어떤 그 동영상 사진 이렇게 문서들이 쭉 한꺼번에 떠올릴 수도 있어요. 도서관처럼
그렇게 저장 방식을 만드시면 저 기술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 노트북, 뭐 이렇게 스마트폰, TV.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휴머노id 로봇 AI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게 통신 구조를 넣어가지고 통신칩을 SSD나 HDD 또는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TV, 또 유선전화 이런 로봇 자재 통신칩을 넣어가지고 곧바로 그 전화번호를 부여를 해서 전 세계 어디 서버든 어떤 데스크탑 그쪽 전화번호로 그쪽으로 동영상 영상 통화 방식으로 영상 통화를 동영상 하면은 기존에 저장됐던 거 아니면 현재 실시간으로 보내는 거 두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전화번호를 10개, 20개 배치를 해서 동영상을 10분짜리를 1분 단위로 쪼개서 보내는 유튜브 올릴 때도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 기술을 쓴다는 거죠. SSD나 HDD 통신칩을 직접 다루는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녀석을 D램에다가 통신칩 HBM이나 이렇게 D램에다가 또 통신칩을 직접 달아놓을 때 GPU, CPU에도 달아놓을 수 있고 이렇게 기기 내부에서도 서로 이렇게 무선으로 통신하면서도 이 기술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유선의 기판의 한계를 좀 벗어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 유선의 한계를 좀 벗어나서 엄청나게 빠른 고속 처리가 유선 무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기기 안에서 데스크탑, 노트북, 로봇, 유선 무선을 공존하게 만들어서 하면은 빠르다 이 말씀이에요. 네네네. 또는 PC방 전화상처럼 해가지고 PC방 고속선처럼 해가지고 CPU, GPU, DRAM 또는 HD, SSD 이렇게 통신칩 기타 통신 여기서 고속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넣어놓거나 지금 현재 SATA 방식의 케이블이잖아요. 기판하고 저기 DRAM하고 저쪽 기판하고 HD 연결, SSD 연결. 그러면 그거를 SATA 방식인데 고속선 지금 용량을 크게 한 고속선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통신 포트를 조금 늘려가지고 기판, SATA 케이블, HDD 또 이렇게 또는 SSD 통신 포트를 좀 늘려가지고 통신하면 도로가 이제 많아지니까 통신이 빠르다. 통신 포트 차이가 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여기서 좀 병목 현상이 일어난다. SATA 케이블이 좀 바뀌어지거나 HD, SS가 바뀌어지거나 기판도 바뀌어져야 되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광섬유로 다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현재